평생을 교직에 헌신하신 선생님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학연금 아직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금 고갈은 2042년의 먼 이야기라고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이 연금을 이제 막 30살이 채 안 된 누군가가 이미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사학연금의 불편한 진실 3가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첫 번째 불편한 진실은 위기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퇴직은 10년, 15년 남았으니 괜찮아. 2042년은 아직 멀었어. 이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외부 기관도 아닌 사학연금공단 스스로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 이미 2024년부터 재정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예측했던 2028년보다 무려 4년이나 빠른 시점입니다. 위기는 이미 바로 우리 발밑에서 시작된 오늘의 현실인 셈입니다. 이 위기의 속도를 높이는 것은 바로 학령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통계청은 현재 약 700만 명 수준인 학령 인구가 2040년대 초반이면 410만 명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실이 텅 비는 문제가 아닙니다. 곧바로 학교의 폐교로 이어져 정년을 한참 앞둔 동료 교사들이 연금을 조기에 받기 시작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폐교 때문에 벌써 연금을 받기 시작한 교직원이 410명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는 30대와 40대 교직원도 65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조기 퇴직과 연금 수령은 결국 우리가 기댈 노후 자금을 예정보다 훨씬 빨리 소진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성실하게 쌓아 올린 연금이 범죄와 편법으로 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 구조의 문제만큼이나 뼈아픈 것은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낸 소중한 돈이 허술한 관리 속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최근 5년간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타간 금액이 무려 56억 7,9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11억 원이 넘는 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해 그대로 우리 모두의 손실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상식 밖의 일은 조기 수령의 실태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폐교를 이유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최연소 수급자의 나이가 불과 29세였습니다. 이제 막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희망을 이야기할 나이에 누군가는 평생을 바쳐 쌓아야 할 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연금을 받기 시작한 30대는 26명, 40대는 122명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30년, 40년 후의 노후를 위해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범죄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공동의 자산을 이렇게 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와 우리 모두의 노후 자산에 대한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은 이 연금이 더 이상 순수한 의미의 교직원만의 연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학연금은 본래 국공립학교 교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오직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이 제도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의 약 40%는 교원이 아닌 대학 병원 직원들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원 가입자는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반면 병원 직원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가입자가 다양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학연금의 보험료율,
지급 방식, 수급 연령 등 중요한 개혁 논의가 진행될 때 그 목소리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폐교와 조기 퇴직 문제는 병원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연금 제도의 향방이 우리가 생각했던 교원 중심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학연금의 불편한 진실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본질을 파악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사학연금의 위기는 사실 사학연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970년대에 기금이 고갈되어 50년 가까이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군인연금, 매년 수조 원의 정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액수가 곧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공무원 연금의 현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아직 기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안심했던 사학연금은 이미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개혁이라는 이름이 수술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결국 외부의 거대한 압력, 즉 학령 인구 감소와 타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부의 심각한 균열, 즉 부정수급, 조기 수령 증가, 가입자 구성의 근본적 변화가 맞물려 우리가 믿었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절망하고 분노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먼저 현실을 정확히 깨달았으니 한 발 앞서 구체적인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냉정한 재무 진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설마 내 연금이 어떻게 되겠어? 라는 감상적인 생각 대신 내 연금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자산과 부채, 한 달 현금 흐름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계획이 나옵니다. 둘째, 수동적인 대기가 아닌 능동적인 정보 수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학연금 관련 뉴스, 특히 기여율, 지급률, 지급 개시 연령과 관련된 정부 보고서나 국회 논의를 내 일처럼 눈여겨보십시오. 제도의 변화 방향을 미리 아는 것이 나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연금 올인이라는 위험한 전략에서 벗어나 노후 포트폴리오를 튼튼하게 짜야 합니다. 사학연금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기둥이 아닌 내 노후를 구성하는 여러 기둥 중 하나라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보완 기둥은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입니다. 연 900만 원까지 가능한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은 물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는 과세 이연 효과는 내 노후 자금을 한 푼이라도 더 불려 나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연금 저축과 같은 개인연금입니다. 매달 내는 사학연금 기여금 외에 추가로 나만의 연금 계좌를 하나 더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학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보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보유주택이 있다면 주택연금, 즉 영모기지를 현실적인 선택지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보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이 제도를 더 이상 남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진실은 분명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의 마음을 무겁고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는데 창문을 닫고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폭풍이 저절로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편한 진실 속에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위기를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학연금이라는 하나의 기둥에만 위태롭게 기댄 노후가 아닌 IRP, 개인연금, 주택연금이라는 여러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받쳐진 안정적인 노후를 바로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선생님들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동료 교직원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